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5세에서 50세 성인 교육 시장에서 정말 판을 뒤흔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죠. 데이원 컴퍼니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AI 실무나 외국어 아니면 뭐 직무 스킬 같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요. 네, 그 타겟 설정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기존 입시 교육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뭐 정해진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뭘 원하나, 앞으로 뭐가 중요해질까, 이런 걸 빨리 읽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요즘 특히 평생학습 시대잖아요. 기술 너무 빨리 변하고 또 대학 교육이랑 실제 업무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간극을 파고든다는 전략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대왕 컴퍼니가 뭐랄까 하나의 대안, 해결책 이런 걸 제시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성인 인구는 계속 누적되니까 시장 자체도 계속 커질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재밌어요.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 잘 만들어서 개인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기업, 정부, 심지어 해외까지 계속 재판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아,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군데서 수익을 낸다.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또 운용하고 있고요. 보면 성인 교육 수요, 대학 교육의 한계, 평생학습 필요성, 이 세 가지 큰 흐름이 딱 만나는 지점에 대원 컴퍼니가 있는 셈이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고요. 네, 그 성인 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자체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 분명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데 독보적 위치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글쎄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시장이 매력적이면 당연히 경쟁자들이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인 교육 시장이 앞으로 계속 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정말 그럴지 그것도 좀 냉정하게 봐야죠. 경쟁 심화 가능성.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뭐 대학 대체제니 컨텐츠 사업 관점이니 이런 말들은 참 좋은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온라인 강의랑 뭐가 다른 건데? 하는 거요.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포장만 좀 그럴싸하게 한 건지 그걸 명확히 봐야죠. 확실한 차별점. 네. 평생학습 트렌드? 네, 맞아요. 트렌드죠. 근데 그게 꼭 데이원 컴퍼니의 고성장으로 이어진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뭐 경기 침체 같은 거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것 중 하나가 또 교육비일 수도 있거든요. 아, 외부 변수 리스크? 네, 날카로우시네요. 경쟁이나 경기 변동 같은 건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마침 데이원 컴퍼니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우려들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2분기 매출이 291억 원, 영업이익 4억, 당기순이익 2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분기보다 매출도 한 7.7% 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게 다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죠. 흑자 전환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특히 2분기가 원래 교육시장에서는 좀 비수기거든요. 보통 연초나 연말에 공부 시작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식의 이 정도 성과면 꽤 잘한 거죠. 특히 B2B, 그러니까 기업 대상 매출이 전분기 대비 61%나 늘었고 B2G, 정부나 공공기관 쪽도 32% 급증했어요. 와, B2B랑 B2G 성장이 상당하네요. 이게 1분기에 수주했던 것들이 2분기 매출로 잡힌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이 추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더라고요. 해외 매출도 계속 늘어서 분기 최고치 또 찍었고요. 1분기 수주 효과라면 그게 지속될지가 관건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좀 볼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원소스 멀티유즈, 이거 덕분에 전체 매출에서 강사료 비중이 줄고 있대요. 이게 바로 공헌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진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 더 팔 때마다 남는 이익 비율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2분기에만 7%포인트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공헌이익률 개선. 네,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네, 장사를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AI 써서 콘텐츠 제작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월별로도 계속 실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요. 분기의 흑자 전환 자체는 네, 좋습니다. 박수 칠만 해요. 하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아, 상반기 전체로는 역성장이었군요. 네, 회사에서는 뭐 이익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느라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글쎄요, 성장을 좀 희생시킨 결과는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성장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흑자 규모 자체도 한번 봐야 합니다. 매출 291억에 영업이익 4억, 영업이익률로 치면 1.4% 정도인데 이걸 과연 수익성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비율로 보면 좀 아쉽긴 하네요. 물론 흑자 전환이 의미 있지만 이 정도 이익 규모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충분한 건지 여기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B2B, B2G의 성장세도요. 아까 1분기 수주 효과가 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큰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성장세가 확 꺾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불안정한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지속적인 수주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비용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 비중 줄였다고 하는데 컨텐츠 회사한테 강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심 자산인데 이걸 무작정 비용만 줄일 순 없을 거예요. 경쟁 심해지면 오히려 실력 있는 강사 모셔오려고 돈 더 써야 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 비용도 줄일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해외 진출하려면 초반에 돈 많이 써야 할 텐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네요. 강사료나 마케팅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겠어요. 네, AI 활용해서 제작비 줄인다는 것도 아직은 서서히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당장 이걸로 비용이 확 줄어들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봐야죠. 확실히 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익성까지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네요. 데이원 컴퍼니도 이런 고민 속에서 M&A나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음악 스타트업 노아를 인수했더라고요. 음악 스타트업이요? 교육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의외였는데요. 이 회사가 구독자 80만 명짜리 클래식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요. 너의 이름은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필름 콘서트를 성공시킨 경험도 있더라고요.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공연 사업을 잘하는 곳이에요. 경영진 평균 연령이 20살이라는 것도 특이하고요. 데이원 컴퍼니는 이걸 교육 콘텐츠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IP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IP 확보 자체는 뭐 나쁘지 않지만 네. 어쩌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좀 다른 분야와의 결합으로 기존 교육 고객층을 넓히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젊은 경영진과의 시너지도 기대하는 것 같고요. 글쎄요. M&A는 원래 시너지가 핵심인데 클래식 음악이랑 성인 실무 교육이랑 어떤 직접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너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죠. IP 확보는 좋은데 핵심 사업이랑 너무 동떨어지면 오히려 잘하고 있는 본업에 쓸 자원만 흩어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이 국회 대표 AI 사업에 참여했다는 건데요. 아, 그 정부 주도 AI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국 자체 AI, 소버린 AI 만들고 이걸 전 국민이 잘 쓰게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칸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5개 컨소시엄이 우선 뽑혔잖아요. 최종 2곳을 뽑는 경쟁 방식이고요. 데이원 컴퍼니가 이 중에 업스테이지라는 AI 스타트업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합류했어요. 역할은 개발된 AI 기술을 사회 전반에 뻗뜨리는 AX 확산 담당이고요. 민간 교육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크죠. 역할이 확산이군요. 핵심 개발은 아니고요. 네, 근데 데이원 컴퍼니는 이미 AI 교육 콘텐츠 만들고 유통해본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 국가 AI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이나 보급에서 거의 독점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기대감이 상당하군요. 이건 정말 실현되면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일단 컨소시엄 내에서도 핵심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확산 역할이고요. 최종 사업자 선정은 2027년에나 결정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리고 경쟁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설령 최종 선정된다 해도 그게 당장 데이원 컴퍼니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건 너무 먼 미래의 가능성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한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확실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성격이 강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원 컴퍼니의 확산 전략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리스크도 커 보입니다. 기존에 하던 B2C, B2B, B2G 이것만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M&A로 신사업 들어가고 불확실한 국책사업 참여하고
또 해외 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장한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회사 역량만 분산되고 재무적으로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하반기에 일본, 미국 말이고 5에서 6개 나라에 새로 진출한다고요.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 각 나라별로 제대로 된 현지화 전략이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전선에서 등시에 싸우는 모습이네요. 그럼에도 회사 쪽에서는 다가오는 3분기 전망은 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2B 수주가 계속 잘 되고 있어서 2분기보다는 성장세가 더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3분기 전망은 긍정적이군요. 네. 그리고 B2B랑 B2G 비중이 커지면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B2C 중심일 때는 계절을 좀 탔거든요. 연초 연말에 바짝하고. 근데 이 영향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아, 계절성 완화 효과. 네. 기업 고객은 연간 계획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있고 정부 사업은 예산 집행 일정 따라가니까 특정 분기에 막 쏠리는 게 덜하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매출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일리가 있네요. 글로벌 확장도 더 세게 나갈 계획인데요. 기존에 진출했던 일본이나 미국에서 성과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미 들어간 대만 포함해서 5, 6개 나라에 추가로 더 들어가고 기존 시장에서도 사업을 넓힐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해외 확장은 정말 잘 되면 큰 기회가 되겠죠.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 노력도 계속할 거라고 하는데요. 국내 성인 교육 시장에서 경쟁사들 이름 주춤하면서 데이원 컴퍼니 입지가 더 강해졌고 그래서 강사들하고 협상할 때도 좀 더 유리해졌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경쟁 환경 변화가 유리하게 작용했다? 네. 그리고 역시 원소스 멀티유즈, B2B, B2G, 글로벌 이렇게 판매 채널이 많아질수록 콘텐트 제작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마케팅 효율도 좋아질 수 있고요. 현재 50% 정도인 공원 이익률도 앞으로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경쟁자가 줄어서 독과점 비슷하게 됐다. 이건 분명 수익성에는 좋은 신호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변수가 있잖아요. 언제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리한 협상력이 계속 갈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하긴 그렇죠.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특히 컨텐츠 품질은 결국 좋은 강사에게서 나오는 건데 비용 줄이는 데만 너무 신경 쓰다가 핵심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과 콘텐츠 퀄리티 사이의 균형, 중요하겠네요. 비용 절감의 한계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미 효율화를 꾀한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5에서 10%포인트나 공원 이익률을 개선한다. 이건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들립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글로벌 확장하려면 초반에 마케팅비나 현지화 비용이 꽤 들 텐데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을 다 감안하고도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궁금하긴 하네요. 글로벌 사업 성공 가능성도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현재 해외 매출은 전부 그 콜로소라는 디자인, 영상 쪽 전문 브랜드 B2C 매출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크리에이티브 분야요. 그게 다른 분야나 다른 나라에서도 먹힐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 시스템, 경쟁 환경 다 다를 텐데 그냥 컨텐츠 번역만 해서 내놓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랑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야심찬 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 네, 간과할 수 없겠네요. 공원 이익률 개선 목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멀티유저 확대하면 알아서 좋아질 거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건지. 예를 들어 AI를 떠서 개인 맞춤 추천을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B2B 상품을 만든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목표 달성 가능성을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네, 확실히 데이원 컴퍼니는 성인 교육이라는 기존 틀을 넘어서 음악 IP다, 국가 AI 사업 참여 같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지식만 파는 게 아니라 IP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미래교육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과감한 확장이 정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지 아니면 핵심 역량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